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지난해 증시 참여자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냈는데요. 올해도 출발은 미미하겠지만 끝은 좀 창대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힘내라는 측면에서 오늘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GS토리의 박창윤 대표, 그로스리서치의 이재무 대표, 정준혜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그래도 1월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1월에는 갖가지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인 CES가 미국에서 열리게 되는 건데요. 먼저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5가 현지 시간으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CES에는 전 세계 160개국 4,500여 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작년 대비 30% 가까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올해 주제는 다이브 인으로 주요 테마는 AI와 디지털 헬스, 차량 기술, 첨단 모빌리티, 5G, 로봇, XR 등 이 혁신 기술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기조연설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연설에서 차세대 GPU인 RTX 50 시리즈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AI 피크아웃 우려, 반 엔비디아 연합 결성 등 격변하는 AI 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전망과 방향성을 제시할지도 주목됩니다. 블랙웰 시리즈에 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로봇과 자동차, 가상세계, 스마트 공장 등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행사장에서 회동할지 전 세계 IT 업계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CES에서 만남이 성사된다면 양사는 AI 파트너십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업종에 주목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증권가에서는 AI와 로봇, 자율주행, 양자암호 관련주에 주목하자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유엔이 올해를 세계 양자 기술의 해로 지정한 가운데 CES에서도 양자 컴퓨팅 프로그램이 추가됐다며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와 베노티에날, 대동, 웅진싱크빅 등 이번 전시회에서 AI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들의 주가는 박람회를 기점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4개 기업의 주가는 이달 들어 부진했지만 이 CES를 기점으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ES를 앞두고도 선제적으로 올라줄 수 있을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텐데 일단 앞서서 들어본 것처럼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열리게 됩니다. 관전 포인트는 박창윤 대표께서는 어떤 걸 보고 계세요? 일단 CES에서 바라보고 있는 3대 키워드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그리고 무엇보다 AI, ESG 이러한 종목들인데요. 이러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세부 섹터에서는 특히 AI에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마지막 거래일에서도 사실 로봇 쪽이나 자율주행 쪽 이런 쪽이 반응이 세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특히 RS 오토메이션이나 유니캐스트 이러한 종목들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 연초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로 바뀌면서 로봇에 대한 관심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특히나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쪽은 무엇보다도 로봇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정으로 체크를 해보면 1월 7일이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벤트 드리븐 측면에서 사실은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사실 사기보다는 원지 어떻게 잘 팔아야 될지 고민을 벌써요?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기준이 그래요. 최근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기 전에 미리 파는 움직임 자체가 항상 나오고 있었던 게 최근 시장의 흐름이었던 만큼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은 사기보다는 매도 타이밍을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던 쪽은 자율주행 쪽에서는 당연히 SOS랩을 필두로 지금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라닉스나 라이콤 그리고 또 유니캐스트가 지난 마지막 거래일 날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피런티와 같은 자회사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쪽이 있다면 또 다른 한쪽에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게 로봇 쪽이에요. 특히나 삼성전자 최대 주주가 바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난 거래일 15% 상승한 이후에 오늘 또 어떠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두산 로보틱스나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던 유로메카 이러한 종목들이 장 초반에 움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최소한 오늘하고 내일 정도는 짧게 매매를 할 수 있지만 길게 바라보면서 지금 먼저 사셨던 분들이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는 언제 잘 팔지에 대한 타이밍을 고려할 시점이니까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좀 짧은 호흡으로서 좀 단기 트레이딩 대응 이런 부분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이후에 종목들 움직인다면은 다시 한번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고요. 앞서서 전반적인 참여 기업들이 한 30%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800곳 정도 참여한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숫자인데요. 이 가운데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은 어떤 곳들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참여 기업의 한 20% 가까이 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국내 뭐 삼성, 그다음에 SK, LG 대기업들은 거의 다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도 관심 있게 볼 만한 이제 기업들은 이제 최고 혁신상이라고 해서 전 세계 이제 신규 혁신 제품을 평가해 혁신상 시상하는데 총 19개 제품과 서비스가 선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국내 기업이 7개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 이렇게 상당히 좋은데 상자상 중심으로 볼 때는 삼성전자, SK텔레콤, 웅진싱크빅, 슈프리마 이상 상장사 4개 기업이 있고요. 비상장사는 한양대, 플레이랩, 니어스랩, 고스트패스 이상 3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혁신상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우리가 이제 좀 크게 봐야 될 것들은 삼성전자, LG전자 대기업들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양사 모두 1월 6일 그러니까 CES 열리기 전날부터 해서 미디어데이 개최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회사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개별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집 시스템 전체를 AI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AI 홈 기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한종희 부회장이 직접 개막 하루 전날인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AI 홈 비전에 대해서 직접 설명할 방침이고요. AI 홈이 탑재가 된 스크린 가전 신제품을 대거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제품에 탑재가 된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모든 가전을 원격으로 모니터링,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장 자회사 하만 부스를 함께 또 따로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장 솔루션을 제시할 전망이니까 전장 부품 사업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주환 사장이 같은 날입니다. 1월 6일 미디어데이 개최해서 자사의 AI 역량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LG전자는 전장 사업을 담당하는 차량 솔루션 사업부, VS 사업본부가 처음으로 또 관람객을 대상으로 인캐빈 센싱이라고 한 솔루션 시뮬레이션 체험 공간을 통해서 AI로 달라질 미래 모빌리티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대외적으로 홍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인캐빈 솔루션은 센서와 AI 등을 조합해 차량 내 상황과 운전자 상태 등을 파악하고 차별화된 운전 경험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 이노텍은 모바일용 카메라 중심으로 공개하던 과거와는 달리 미래 모빌리티를 단독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전장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일단 변화되는 모습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관련 부품 한 41종 실물을 직접 또 공개한다고 합니다. 실물을 공개한다고 하는 것들은 곧 이거를 양산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제품화 하는 거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뭐 대여급 기업들이 CES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반등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과거에는 별로 없었어요. 젠슨왕 CEO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하지만 미래 산업 측면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곳인지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CES가 상당히 필요한 이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서 박창윤 대표께서는 로봇 쪽을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로봇 이외에도 어떤 기업에 혹시 관심이 있으세요? 사실 뭐 자율 로봇과 연결되어 있는 쪽이 자율주행 쪽이고 그리고 양자 컴퓨팅 이런 쪽이 CES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거래일에 이와 관련된 반응이 좀 나오기는 했어서요. 네. 유니캐스트가 이제 엔비디아가 로봇용 컴퓨터 제슨 토르를 출시 예정이 있다. 이에 지금 국내 파트너사로 유니캐스트가 이런 제슨 모듈을 공급을 한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RS 오토메이션도 이런 로봇 쪽으로서 또 새롭게 주목을 받으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죠. 그에 따라서 오늘은 그에 따른 수혜주 찾기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이런 온기가 추가적으로 확산이 될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쪽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항상 이제 반응이 나왔던 쪽이 11월 달, 12월 달에 가장 셌던 쪽은 자율주행 쪽에서 SOS랩이었어요. SOS랩이 단기간에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라올 정도로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다만 단기간에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수 있다는 측면에서 SOS랩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모멘텀 소멸을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SOS랩과 같이 갈 수 있는 게 항상 우리가 체크했던 게 라닉스, 라이콤 이러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앞에 라자 들어가는 이러한 종목들을 자율주행 쪽으로서 페어 트레이딩으로서 1차적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들이 파생이 되고 있어요. KCS가 전거래일에 13.8%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아톤, 코이버 이러한 종목들이 거래대금이 각각 13위, 16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즉 거의 보면 거래대금 상위 20위권 안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이 지금 한 3종목이 넘어갔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뜨겁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KCS를 필두로 아톤, 코이버, 드림 시큐리티 이러한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양자 쪽으로서 주목을 해볼 수 있다. 즉 3대 키워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결국은 자율주행, 로봇, 양자 컴퓨팅 이러한 종목들이 중소형 집단에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무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최고적 신상을 이제 수상했던 슈프림을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인식 이제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주요 솔루션이 지문 인식, 얼굴 인식 이런 제품들입니다. 글로벌적으로 한 시장 점유율 2위를 하고 있고요. 중동이나 국내,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는 1위를 하고 있는 굉장히 기술력이 유망한 기업이고요. 주요 고객사가 역시나 정부나 공공기관, 삼성전자와 같은 이제 굴지의 좋은 기업들입니다. 동사 매출의 80% 이상이 일단 수출입니다. 최근에 좀 환율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이 높을 때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동사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많은데 외화 자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 환율이 높을 때 외화 자산 평가 이익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 점도 아마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슈프리마 AI 동사가 수합병을 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오랜 업력에 기반해서 다량의 얼굴 및 지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딥러닝을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제품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초연결 인프라 부문에서 큐비전 프로 제품으로 CES 2025 최고적 시상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ATM기와 같은 이제 금융 관련 장치 주변에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행동을 분석해서 금융 먼저를 예측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금융사 중심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걸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보면 될 것 같고 올해 실적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매출액 1,200억, 영업이익 278억,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11%, 영업이익은 한 17% 이상 크게 고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도 올해 좀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4분기 실적도 좋았잖아요. 올해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간략하게. 일단 시장에서 많이 소외된 측면이 있고요. 작년이죠. 이제 보안 관련 이런 쪽에 그 섹터의 종목군들이 테마만 살짝 탔지 그렇게 실적이나 기업 가치를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슈프림도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지켜본 기업인데요. 항상 2만 원대 초반이 저점이고 많이 가면 한 3만 원대 중후반까지 가는 기업이라 지금은 가격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최근 추세는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추세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계속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또 1월에는 1월 효과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1월에는 또 중소형주들 많은 관심을 갖기 마련이니까 이런 종목들 함께 선전을 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주에 이어지는 것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죠. 개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출격하는데요. 해당 행사에서는 이 국내 기업들은 자사 파이프라인 경쟁력을 소개하며 파트너 모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 장이라고 불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는 550여 개 기업과 8천여 명에 달하는 투자자가 참석할 예정이고요. 또 핵심 키워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AI, 그리고 GLP-1 등이 꼽힙니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직전 동향을 살필 수 있는 데다가 생물보안법의 작년 통과 불발 이후 업계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펼칠 바이오 정책 변화에 대한 간접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비만 치료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P모건 리서치는 2030년까지 미국의 9%에 해당하는 3,000명이 이 GLP-1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이제 비만 치료제는 심혈관 질환 그리고 당뇨병 예방을 포함한 새로운 적응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세대 유망 시장인 ADC 분야에서는 시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M&A 관련해서 집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 바이오 기업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롯데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브릿지바이오, 온코닉 테라피틱스 등이 참가할 예정인데요. 이 가운데 9년 연속 참가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존림 사장이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하는데 4월에 완공되는 5공장을 통해 바이오 의약품 CDMO 경쟁력을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ADC, 다중항체 등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 소개를, 그리고 롯데 바이오로직스는 제임스 박 대표가 CDMO 사업에 대한 비전과 또 시러큐스 ADC 생산시설 증설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외에도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등도 참가할 예정이니까요. 제약바이오주에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해에 제약바이오업계의 가장 큰 또 약품으로서의 이슈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였죠. 대표적으로 일라이릴리 그리고 노브노디스크도 될 수 있겠지만 또 중소기업 가운데서는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그 자태를 뽐내면서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GLP-1 계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지난해 연말에도 조금 움직였고요.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재무 대표님. 네, 일단 비만 치료제가 작년에 좀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향후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10년 좀 중장기 전망을 놓고 볼 때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 그다음 밀라일레 젯바운드가 2025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 탑10 안에 진입을 합니다. 작년에도 물론 많이 팔렸지만 올해 이제 탑10 안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형성했었던 뭐 암과 관련된 치료제들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이제 의약품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JP모건 리서치가 30년까지 미국 인구의 약 9%가 GLP-1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규모는 커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비만 치료제가 뭐 방금 캐스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혈관 질환, 당뇨병, 최근에 뭐 치매 등 다양한 쪽에 쓰일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큼 어디까지 적응증이 확대될지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많은 갭들이 이 기술을 좀 이번에도 좀 선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니까 그런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그 약가이나 인수합병, 이것도 우리가 이번에 봐야 됩니다. 물론 이번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뭐 그 이전부터 많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돼서 크게 무언가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 않겠지만 뭐 많은 이제 세션에서 이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강조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를 우리가 주목해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M&A가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바이오 특히 벤처 기업들이죠. 이쪽은 좀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현금을 많이 확보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M&A 하기도 적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의 이 정책이 좀 완화가 되면서 M&A가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또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건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인수하기에 좋은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역시나 좋은 기술을 발표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M&A와도 연결을 지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서도 대상 기업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박창윤 대표님. 다수 기업들이 사실 출사표를 던졌죠. 뭐 대형 기업에서는 말씀해 주셨던 뭐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브리지 바이오테라피틱스도 이제 기조연설을 통해 향후에 이제 청사진을 발표를 할 것이고요. 뭐 중소형 집단에서는 뭐 온코테라피틱스나 엔젠바이오, 그리고 그 외단에서도 지금 뭐 루닛을 비롯한 여타 AI 진단 쪽에 지금 현재 미국 쪽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그와 관련된 사전 미팅과 그리고 참여 이후에 구체적인 결과 발표 이런 부분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각각의 이제 3대 키워드가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3대 키워드가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 그리고 AI GLP-1 이건데 그렇죠. 그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 결국은 규제를 좀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PBM 리베이트 개혁을 예상을 한다. 이러한 것들이 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바이오시밀러와 CDMO 쪽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ST팜 그리고 바이넥스 이러한 종목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서 오히려 좀 길게
크게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AI 쪽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루닛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최근에 이제 CES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가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도 AI와 제약, AI와 신약 이런 쪽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떤 식의 이제 AI 도입을 통한 신약이나 임상 개발 단계를 단축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루닛이 볼파라 헬스케어 인수를 통해서 미국 쪽에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쪽이고,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의 협업을 통해 루닛 인사이트, 루닛 스코프 이쪽은 AI 진단 사례를 속속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영향이 또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중소형주단에서는 엔젠바이오가 AI 기반의 분석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전문 시험 그 임상 수험 수탁기관이죠. 네. CRO 쪽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한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들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GLP-1 관련해서는 앞에서 잘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소형주단에서는 D&D 파마텍이 지난 11월 달에 미국 파트너사 메세라와 그와 경구형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임상을 진행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그 상반기 중에 이와 관련된 임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 관련된 일정을 발표하게 될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단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쪽도 13일부터 16일이잖아요. 그러한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또 이벤트 드리븐 측면에서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무 대표께서는 어떤 기업을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셀트리온을 가장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가 아까 강조드린 것처럼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지금 가장 이제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항체 약물 접합체, 보통 ADC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 등 그 신약 개발 성과 및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2029년 첫 제품 상업화를 목표로 ADC 신약 3종과 다중항체 신약 3종을 선정해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이미 투자자들 대상으로 했던 IR 행사에서 항체 약물 접합체 파이프라인 3개 정도는 인체 임상 시험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중항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자세한 데이터를 또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공개한다는 것들은 그만큼 진행되고 있는 임상에 대한 자신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은 실적이 좋은 기업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5,800억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는 일단 영업이익 한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대폭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합니다. 물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합병 이익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익이 크게 증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가 있는 한 해이고,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와 같은 행사를 통한 기대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약가 인하라든지 그리고 지난해에 통과 못한 생물보안법이 관건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 CDMO 아니겠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주 잘하고 있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CDMO를 통해서 제2의 도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측면에서는 이 CDMO가 언제쯤 사업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정리 회장 입장에서는 자기 자사가 삼성보다 훨씬 낫다라고는 하지만 제 개인적 판단은 아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앞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거는 캐파 싸움입니다. 캐파라고 하는 것도 결국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질적으로 좀 더 앞서 있다고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쫓아는 갈 건데 워낙에 역량이 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능력치는 분명히 한 수년 내에 발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지금 회사에서 밝히고 있는 것들이 시점적으로 아마 29년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즈음으로 해서 아마 이 CDMO 사업도 좀 활발하게 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CDMO와 관련해서 어떤 또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앞서서 AI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루닛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루닛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사실 루닛이 12월 달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언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와 그리고 인간과 AI 진단을 도입을 했었을 때 과연 어떠한 결과와 차이를 내놓느냐. 지난 1년 동안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이제 그 데이터를 꾸준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루닛이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루닛하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AI 진단 쪽의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쪽이고, 최근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포괄적 협업을 통해 이제 AI 진단을 본격적인 임상과 그리고 신약 쪽에 지금 대입을 해보겠다 하는 부분도 지금 그게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AI 진단 쪽에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루닛이 잘하고 있는 쪽이 유방암 쪽이잖아요. 볼파라 헬스케어가 실제 이제 미국 쪽에서 점유율 대다수 1위 업체인데,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흑자 턴어라운드 이쪽이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4분기 단에서는 분기 단의 BEP 그리고 올해의 흑자 턴어라운드 이런 쪽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최근에 목표가 상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루닛 같은 경우도 AI 진단 쪽 관련해서 대장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쪽은 결국 AI 진단 쪽에서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작년까지 계속 적자였잖아요. 올해는 볼파라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을 한다고 하고, 규모 경제를 통해 가지고 본격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아스트라제네카 협업 이런 부분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장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구체적인 결과물을 발표하기는 힘들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 자체, 즉 인간과 그리고 AI 진단과 비교를 했었을 때 얼마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단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결과값을 내놓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아스코, 그러니까 올해 4월 정도 기대해 봤었을 때 그와 관련된 임상 구체적인 데이터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종목은 좀 길게 바라보면서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 초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CES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도움 말씀 먼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